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가 고향인데 15년 전에 일본 와서 한국 식당을 하는 40대 후반의 오지랖 넓은 아줌마입니다. 식당은 코리아타운인 오쿠보에 있지요. 우리 형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다가 보니 제가 5번째 딸이었고 6번째에 와서 결국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6째는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다 보니 4명이나 되는 누나한테 다 거절당해서 할 수 없이 5째인 저희 집 일본까지 건너왔지요. 일단 나는 조카들이랑 총 5식구가 살 집을 마련해주고 우리 한식당에서 거들어주면서 6째 부부는 정착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오지랖은 주변에도 소문이 나서 가끔 한인교회에서 사람을 데려다 놓는 일이 종종 있었지요. 그날도 교회 집사님이 덩치가 좋고 건강하지만 2%가 부족한 40대 노총각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 주었지요. 사장님, 이 노총각이 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 주는 국수로 한 달을 버텼는데 제발 이 식당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보니 등치가 좋아서 고기 불판을 잘 닦을 것 같아 승낙을 하고 바로 주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밀린 불판부터 닦으라고 일을 시켰지요. 그러자 그 총각은 불판을 안 닦고 자꾸 말도 못 꺼내고 주춤거리기에 내일부터 일하고 싶으냐고 묻자 아니요. 사장님, 저 밥 좀 먹고 일하면 안 되나요? 하는 겁니다. 아차 싶어서 고기와 밥, 그리고 김치를 넉넉하게 먼저 주고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지요. 얼마 안 있다가 6째가 헐레벌떡 쫓아 내려와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하는 말이 누나, 저 노총각 새끼가 고기를 세숫대어로 하나 다 처먹고도 모자라서 손님들이 남겨놓은 불판에 붙은 남은 고기 찌꺼기까지 지금 떼먹고 있어. 그래? 아, 얼마나 굶었으면 그러겠냐. 그냥 모르는 척 해라. 누나, 저런 새끼는 밥값도 못해. 저런 밥값도 못하는 새끼는 내보내야지 식당 망한다고. 예, 같은 한국인인데 2% 부족한 사람을 당장 어디로 가라고 내보내. 얼마 후 제가 한식 재료를 사러 한국에 나가면서 혹시나 동생한테 나 없는 동안에 저 노총각 자르지 말고 잘 데리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한국에 갔다가 다른 일이 터져서 귀국이 예정보다 보름이나 더 걸렸습니다. 나는 바로 식당으로 가서 문을 여는 순간 맞은편에서 검은 물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급하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 노총각이었지요. 아니, 총각, 일 안 하고 왜 밖에 있어요? 대표님, 대표님 한국 간 다음날로부터 저 동생분한테 잘렸어요. 저 잘린 날부터 매일매일 맞은편 공원에서 대표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보름째예요, 대표님. 저는 노총각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바로 6째를 불러 야, 이 사람 자르지 말라고 그만큼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자른 거냐? 누나, 저 새끼가 계란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를 다 처먹어서 내가 자른 거야. 남 짜고 장사하는 거잖아.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지. 계란 한 박스가 몇 푼이나 되냐? 그냥 일하게 놔둬.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나는 그 노총각이 왜 6째의 눈에 났는지 진실을 알았지요. 즉, 그 노총각은 나를 도와준다고 시도 때도 없이 식당에 불쑥불쑥 나타났다가 6째의 불륜 현장을 본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6째는 나한테 기대에 살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는 게 더 충격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눈여겨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섯째는 정말 식당 2층에서 안으로 문을 닫아 잠그고 같이 일하는 바이트 여성을 진짜 복날 개 패듯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아글아글 쓰면서 우는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나도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밖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겉에 소방 철문까지 내려 잠가놓고 그렇게 패기 때문에 열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안타깝기만 했지요. 이런 게 남의 일이고 나는 신문에서나 구경해보는 여자 도망 못 가게 구타 길들이기 아닌가. 참 생각할수록 내 눈앞이 끔찍했습니다. 나는 다음날 올케가 알기 전에 해결하고 싶어서 그 점원을 따로 커피집으로 불러내서 만났지요. 아가씨, 내 여섯째와는 관계가 얼마나 되었나요? 4년 되었습니다. 내 여섯째는 부인도 있고 아들도 3명이나 있는 것은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아가씨, 아직 나이도 22살밖에 안 됐다면서 무슨 희망이 있어서 자식이 3명이나 있는 유부남과 사깁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이도 와이프보다 내가 더 좋대요. 매나 맞지 말아야죠, 아가씨. 골병 들어 죽어요, 골병. 그렇게 간절하게 설득을 했지만 젊은 열기에 콩깍지까지 씌어서 대화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구석도 없을 정도로 놀랠 노자였습니다. 그 후로도 여섯째는 한 번씩 손님이 밥 먹는 홀까지 비명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여성을 개잡듯 했습니다. 형제라도 서로 너니나니하고 자랄 때와는 아주 딴판이 되어버린 모습을 나도 처음 경험했고, 용서 못하는 철면피들 이야기가 남의 말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그 여성이 다니는 랭게지 스쿨까지 가서 겨우 그 아가씨의 한국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이 여섯째 상간녀가 된 것을 내가 보고도 그냥 놔두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아가씨 귀한 인생도 망겨질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매 맞아 골병 들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유 없이 무조건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나는 적당하게 핑계를 대고 그 아가씨 주소를 들고 동경서 제주도 친정집에 들려서 짐을 풀어놓고 다음날 다시 국내선을 타고 서울까지 찾아갔습니다. 8월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어느 동네 고개에서 좌측으로 푹 들어간 산동네였습니다. 소문에 듣기는 그 여성의 엄마가 다방을 하고 있는 주변 카바레에서 인기가 짱이라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신촌 비너스라고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비너스 여사를 만나서 딸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데려가라고 전하려고 가는 오지랖의 길이었지요. 삼복 더위에 지쳐서 나는 물을 3병째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내 얼굴은 새빨갛게 익어버렸고 땀이 비오듯 하여 옷은 몸에 탈싹 붙어 나도 물에 빠진 실루엣이 다 되었지요. 길에 의자도 없는 같은 골목을 3바퀴나 돌았더니 내 눈알까지 돌아서 그냥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쉬었습니다. 이런 내 꼴을 보고 어디를 찾으시느냐고 물어온 영감님이 마침 비너스 다방 단골이라고 하여 따라서 갔습니다. 비너스 다방 마담인 비너스 여사가 호박 빈대떡을 들고 쩝쩝 먹으면서 나타나서 마주 앉았지요. 길을 안내한 영감님은 호박 빈대떡을 한 보따리 받아서 나가셨습니다. 저 여사님, 따님 일 때문에 왔는데
따님이 제 동생과 불륜관계입니다. 거기다가 매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맞아서 골병 들어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오지랖도 넓으셔? 남의 일에. 따님이 22살이라면서 앞길도 구만리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시지요. 이봐요. 나도 우리 애가 세컨드라는 거 알아요. 그 남의 일에 이 더운 날 여기까지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네? 여사님, 따님 일 때문에 일부러 일본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걔가요. 중학교 때 집 나가서 술집으로 돌던 아이예요. 그런 애가 우리 사위 만나서부터 양재학원 다녀서 기술도 배우고 마음을 잡고 지금 일본 가서 일본어 배우고 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쑤시고 휘젓고 다니세요? 네? 사, 사위요? 네, 여섯째가 부인과 자식도 3명이나 있어요, 여사님. 아이고, 나도 알아요. 동생도 남이에요. 누나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할 일이 없이 한가하시면 나랑 이따 카바레에 친구해서 춤이나 추러 갈래요? 네? 카바레요? 춤추러 안 가실 거면 나가세요. 가서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하고 사세요. 그 더위에 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오면서 김우중 씨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더니 참 세상은 넓었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 가지가지인 것이지요. 참 기막힌 별나라 구경을 다 하고 나온 것 같은 기분으로 돈 써가면서 온갖 내 오지랖에 본전도 못 건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평상시 나의 생활 또한 전전긍긍인 것이 여섯째 부부의 삼각관계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내가 정신이 없는 살얼음판 생활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너스 딸이 할 말이 있다고 보자고 하여 나는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 마당인데 이게 다 웬 떡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커피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이렇게 애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표님 말을 들었을 때는 반감이 생겼었으나 지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곱씹어 보니 대표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하나도 안 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을 정리했다고요. 그러니 여섯째 몰래 도망가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귀가 번쩍 뛰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방도 얻어야 하니 정착금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본에서 0157 이질이 심해서 저희 식당도 사실은 구제금융을 쓰고 있는 형편이라 방 얻을 만큼의 정착금을 내줄 만한 사정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 엄마도 별나라뿐 같고 또 본인 스스로가 내 말을 겨우 이해하여 여섯째한테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고 카드 깡까지 하여 마련했고 이불 등 집에 식기류까지 나누어 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여섯째가 도망가는 것을 알면 큰일 나니까 007 작전까지 하여 이삿짐 센터까지 아주 멀리서 부르고 출발 시간을 비밀로 해가며 길을 쓰고 무사히 내보내는데 성공한 나는 집에 와서는 전기세를 다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너스 여사딸이 갑자기 떠난 그 자리에 점원을 못 구하다 보니
중3인 제 딸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여섯째가 퇴근하면서 언제나 제 딸한테 자기 처한테서 전화가 와서 자기를 찾으면 대표님 심부름 나갔다고 들러대라고 번번이 딸을 괴롭히고 있다고 딸이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도망 나오다시피 하여 우리 집에 기대 사는 여섯째의 부인도 내가 여섯째를 불러내서 일시켰다고 하면 여섯째가 외박을 해도 부인이 딸상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나를 번번이 나쁜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여섯째는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제 딸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딸뿐만 아니라 아들한테까지도 여섯째는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을 시키고 또 시킨 대로 안 하면 손찌검까지 한다는 것을 제 애들뿐만 아니라 그 노총각을 통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 노총각을 하루 여섯째를 미행시켰지요. 미행하여 들어간 집은 바로 놀랍게도 그 비너스 딸년과 여섯째가 동거를 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설마 그 선하고 예쁜 눈동자에서 똑똑 떨어지는 눈물 뒤에 그런 사기를 칠 것이라고는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기를 당해본 것입니다. 즉, 여섯째와 상간녀는 사랑의 콩깍지 속에서 기대고 사는 은인을 그렇게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007 작전도 코미디였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의 현실은 여섯째를 하나 집안으로 끌어들인 거 하나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생길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섯째 부인한테 이 사실을 알리자니 애 3명 놔두고 이혼하고 가버리면 애 3명은 내 혹이 될 것이 뻔하니 알면서도 벙어리 냉가슴이었지요. 오히려 내 꼬라지가 여섯째와 상간녀가 들통나지 않게 불륜을 도와야 하는 코가 잔뜩 낀 망탱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 아들, 딸이 이제 중학생들인데 여섯째 상간질 하는데 알리바이 만들어주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아주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내 가정에 여섯째 가족 5명이 상간녀까지 달고 와서 나만 못 살게 만든 게 아니라 사춘기 내 아이들까지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여섯째가 거짓말부터 가리킨다는 것이 너무나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앞이 안 보였습니다. 여섯째와 나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도 개념이 다른지 저 자식이 내 동생이라는 그 자체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3개나 불어난 나는 자식을 두고 자살할 수도 없고 다음 생애에는 형제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지금까지도 버거운 생활인데 여섯째의 한국 빚쟁이들은 결국 우리 식당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여섯째는 찾아온 빚쟁이들을 달래자니 공짜로 술과 고기를 먹여 돌려보내는 그런 생활이 또 다른 빚쟁이들로 빚쟁이 순환이 되면서 나도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났습니다. 삐뚤어진 정신을 가진 여섯째 가족을 받아들인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가족에게는 영원히 씻지 못할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내 자식들이 나를 노려보고 엄마, 형제 전부와 인연을 끊지 않으면 집 나가겠다는 반항을 시작으로 내 가족은 평생 상처가 되었습니다. 6번째 잘못도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그냥 부모님이 아들이라고 태어나서부터 과잉보호해서 키운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과잉보호되다 보니 당연히 남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거고 받고 사는 것에 길들여졌는데 주는 것은 신경 자체가 형성되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신경세포 자체가 없는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이해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주었는지, 상대방이 누려야 할 행복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감각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골라서 사귀어야 하고,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겠는지요. 엉킨 실타래는 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서로 머리에 서리가 내리는 지금은 용서가 되고 형제이다 보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